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실경산수 두 번째 시간으로 대간소법과 소간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간소법. 대간소법이란 큰 돌이 있습니다.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. 암석을 그릴 때는 윤곽을 그리고 적절하게 주름을 잡는다 했죠. 그리고 거기에 명암이 들어가면 더 좋겠죠. 발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안쪽을 어둡게 하고 바깥을 밝게 이렇게 함으로써 바위의 농남 변화에 의해서 명암이 생기게 되겠죠. 안쪽은 어둡고 바깥은 위로 올라갈수록 밝아지는 거죠. 이렇게 큰 돌 사이에 작은 돌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. 작은 돌. 자, 이렇게 하면서 태점을 몇 개 찍어 주게 되겠죠. 자,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대간소법입니다. 큰 돌 사이에 작은 돌이 있다 했죠. 그러면 대간소법이 있으면 그 반대되는 형태가 되겠죠. 소간대법입니다. 소간대법이란 작은 돌 사이에 큰 돌이 있다는 뜻이겠죠. 작은 돌 사이에 큰 돌. 그럼 작은 돌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. 작은 돌이 많이 모여 있게 됩니다. 많이 모여 있게 그리고 자, 작은 돌이 많이 모여 있죠. 여기에 작은 돌 사이에 큰 돌이 있다는 뜻이겠죠.
그리고 준을 잡아주고 거기에 안쪽에 어둡게 바깥으로 밝게 터치를 해주면 되겠죠. 밑에 부분은 어둡게 자, 모양이 그럴듯하게 나왔죠. 이렇게 작은 돌 사이에 큰 돌이 있다는 뜻이죠. 작은 돌이 또 옆에도 몇 개 있을 수가 있고요. 뒤쪽에도 또 있을 수도 있겠죠. 이렇게 돌도 작은 돌도 크기가 조금씩은 다르면 더 좋겠죠. 같은 것보다. 그리고 겹쳐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죠. 태점을 찍어주고 자, 그럴듯하게 완성이 됐죠. 자, 그러면은 서임새가 이런 돌과 이런 돌의 어떤 서임새를 알아야 되겠죠. 이 서임새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자, 이 물가에 있는 바위돌이라고 생각합시다.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되겠습니까?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자, 이렇게 되면 물가에 암석, 작은 돌 암석의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다음 자, 이 부분은 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? 그럼 이 부분은 그냥 지면이라고 생각합시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자, 붓을 이렇게 갈라서 이걸 툭툭 내려치게 되면 바위돌 주위에 풀이 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겠죠. 풀.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. 지금처럼 하나하나 배워 나가게 되면 충분히 복잡한 그림도 앞으로는 다 그릴 수가 있겠죠. 자,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렇게 그러니까
여기 이제 색을 잔디색, 풀색을 칠하게 되면 색깔을 칠하게 되면 모양이 확 바뀌겠죠. 그래서 물가에 있는 돌, 암석, 또 지면에 있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돌과 암석 그 주위에 풀들이 있는 그런 풍경, 그런 모양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. 이렇게 해서 대간소법과 소간대법을 활용할 수 있는 실용산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공부해 보았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